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전염병은 바로 매독입니다. 매독은 좀 전염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분류법들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 매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유럽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제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온 그런 질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곳은 이제 바하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인도라고 이제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제 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콜럼버스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지도 제작자였었고요. 이제 지도를 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읽었던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인데요. 실제로 이제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 오랫동안 중국의 관리로 일하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문물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부라든가 그 당시 동북아시아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진귀한 그런 상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종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실제로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되는 향신료, 특히 후추를 가져와서 유럽에서 비싸게 판매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콜럼버스 이런 자신의 이제 항해 계획을 처음에는 포르투갈의 주왕 이세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내 계획을 이제 원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프리카 서부 지역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항해하는 데 많은 이미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콜럼버스의 그런 어떤 항해 계획을 지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국왕으로부터 후원을 얻지 못한 콜럼버스는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갔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은 4개의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 700년 이상을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았고, 그런 이슬람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2개의 왕국이 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2개의 왕국이 통합되면서 오늘날 스페인의 근간을 이루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을 만나서 자신의 항해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새로운 대륙에서 특히 인도에서 향신료를 가져오면은 스페인이 국부를 축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벨라 여왕이 세척의 배를 내주고 콜럼버스가 실제로 인도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실제로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자신이 도착한 지역을 인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신이 만났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명칭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도착한 지역을 이제 성스러운 어떤 신의 축복이 내리는 그런 땅이라는 이름에서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은 이 지역을 인도의 서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서인도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 지명들은 전부 다 잘못된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지역은 오늘날 쿠바 남쪽에 있는 바하마 제도였고요. 실제로 콜럼버스는 총 4번의 항해를 했습니다. 4번의 항해 동안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작물과 동물을 가져가서 이 지역을 유럽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의 주식이었던 밀이라든가 올리브나 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갔는데요. 실제로는 유럽에서 잘 자라던 작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해 때 콜럼버스가 가져갔던 작물이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이 사탕수수는 의외로 카리브 제도에서 굉장히 잘 자랐기 때문에 이후에 카리브 제도를 비롯한 중남미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인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던 알프리드 크로스비는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이후에 두 세계 사이에 여러 가지 교환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교환에서는 동물이나 식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유럽에서 만연했던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는 전염병이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 아메리카에서는 한 번도 천연두나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인들이 가져갔던 전염병에 직면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한 세기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거의 90% 이상이 실제로 멸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연했던 또 다른 전염병이 유럽으로 건너왔던,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교환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엇인가를 전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상방 간의 여러 가지 교환에 따라서 실제로는 상호 간에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메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확산된 것은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벌였던 전쟁 때문인데요. 그 당시 샤를 8세의 군대는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많은 지역에서 왔던 용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용병들이 실제로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가 제대로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런 승리의 기쁨에 이제 도취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춘들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춘을 시행하고 그 결과 이제 매독이 발생하고 이렇게 매독에 걸린 병사들이 실제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에 실제로 매독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1494년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독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지역은 흔히 뿌띠 프랑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평에 이제 뿌띠 프랑스라는 이제 일종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스트라스부르라고 불렸던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오랫동안 중세시대 그런 유적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유물들을 그래도 보존하고 이 지역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 뿌띠 프랑스는 원래 그런데 불어로 말하면 뭐 작은 프랑스 또는 예쁜 프랑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는 이 지역은 매독 환자들을 다른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접하고 있던 독일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갔을 때,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독이 만연하고, 자, 이런 것들이 비꼬는 의미에서 원래 뿌띠 프랑스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오늘날은 프랑스의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는 건축,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징후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사용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띠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은 매독 환자들이 따로 격리되어서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매독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실제로 그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매독이라고 하는 끔찍한 질병을 치료하고 이 질병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책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것은 바로 수은이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통에 수은을 넣고 가열한 다음에 그 증기를 쐰으로써 이제 그 매독에 걸린 여러 가지 부위들, 특히나 피부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위들을 이제 소독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은 수은 중독이라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매독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암암리에, 비밀리에 그렇게 취해졌던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매독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독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에를 파울리리가 이제 발명했던 일종의 화합물입니다. 실제로 이 파울리리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잘 조합함으로써 특정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책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것들을 화합하다가 비소가 섞여 있는 화합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606이라고 불리는 매독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근현대적인 매독 치료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606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곰팡이균을 이제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 같은 경우에도 페니실린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페니실린도 매독의 초기, 특히 1기와 2기에는 주사만 3-4번 맞으면 이제 매독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독일에서는 이제 혈전 간의 어떤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매독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바서만 요법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바서만 요법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제 피부에 발진이나 궤양이 일어나기 전에 매독에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여론 사이에서 들끓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터스키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사건은 흑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매독균을 배양함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이 매독을 잘 견뎌내는가라는 것을 본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매독균을 배양받았던 흑인들은 자신들이 매독에 걸리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주사들을 맞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든가 또는 가학적인 행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어떤 분란이라든가 또는 여론을 형성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독에 의해서 이제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매독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매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는 매독 때문에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였던 모파상이라든가 또는 알퐁스 도데도 실제로 매독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알려진 음악가인 슈만이라든가 또는 슈베르트도 실제로 매독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독으로 사망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6이라든가 페니실린과 같은 그런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독에 걸린 것을 감추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은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매독을 전염병이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라기보다는 주로 성적인 접촉이라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매독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글로벌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1세기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독에 걸리는 이제 그런 추세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보시게 되면은 중남미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단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관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남미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는 오랫동안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지역이었고 그런 식민 지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착출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맵균들이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지역에서 매독이 만연한다는 것은 결국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라든가 또는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자행해왔던 식민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어떤 결과 또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